네, 21번부터 풀이할게요. 21번은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뭐 깔끔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잘 해설을 읽으면서 풀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22번 가볼게요. 22번도 해설을 보면 다 이해될 거예요. 뭐 적당한 문제였던 것 같고 23번 마찬가지고 4번도 그렇고 5번도 뭐 시험에 실제로 있는 유형은 아닌데 뭐 나올 수도 있을 법한 수준의 레벨인 것 같아서 해봤어요. 냅뒀어요. 진짜 만든 건 아니고. 25번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28번 정도 가야 있을 것 같아요. 28번 얘기해 볼게요. 2020년 국립초등학교 학생 중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생 이건 쉽고 이거 니은 이 문제가 괜찮았던 거는 이런 누적도수에 대한 문제인데 좀 이렇게 누적이 아닌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기출에 나온 적이 있죠. 이런 것도 잘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좋은 것 같아요. 전체 공립초등학교 학생 수 대비 학생 수가 21에서 25명인 공립초등학교 학생 수 전체 공립초등학교 학생 수를 어떻게 구해요? 베타적인 개념 두 개는 얘죠. 25 이하, 26 이상 해버린 모든 걸 다 포함하잖아.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게 전체가 되고 1, 2, 1 21에서 25는 얘네 둘을 뺀 거. 그렇죠? 그래서 4, 7. 근데 문제는 이게 35% 이상인지 물었어요. 어떻게 해요? vs 35. 구하기 어렵죠? 가 아니라 얘를 일로 넘긴다고 생각해줘도 돼요. 35를 20% 올리면 얼마예요? 7 올라가니까 42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 배열만 생각하면 이거를 1.21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35 곱하기 1.21. 그러면 20% 조금 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럼 42 조금 넘을 거고 그러면은 이게 크다. 맞죠? 35%가 안 될 것이다. 35% 이상일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리얼 볼게요. 이것은 쉽게 할 수 있고 2020년 전체 초등학교 학급수 대비 사립초등학교 학급수 전체 대비 사립초등학교 학급수는 31에서 35명인 경우랑 31명 이상인 경우를 비교했어요. 31명 이상인 건 얘랑 얘죠. 31에서 35는 31명 이상에서 36명 이상을 빼면 되죠. 이걸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분수 변화 개념으로 접근하면 돼요. 이 분수에서 분모, 분자에 얘네가 빠졌을 때 분수가 작아져요, 늘어요? 이 배율이랑 이 배율을 비교하면 되죠. 배율 비교도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는 수 배열상에 4대 3이잖아요. 4분의 3 정도인데 얘는 반이 안 되죠. 수 배열상. 이게 작은 수란 얘기예요. 분수 자체가 얘가 작아요. 분수로 작은 수가 빠지면은 어떻게 돼요? 분모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분모가 많이 빠진 수가 커진다. 31명 이상인 경우가 더 많다. 그렇죠? 넘어갈게요. 29번. 20년에 전년 대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분야는 모두 4개이다. 어떻게 찾아요? 전체가 10.3% 증가했다 나와 있죠? 전체가 10.3% 증가했으니까 이거 이상 증가한 걸 찾으면 되죠. 얘랑 4개죠. 얘는 아니고 2020년 예산액 상위 1, 5위 분야는 전년과 동일하다. 이 순서대로 1, 5위니까 1, 2, 3, 4, 5니까 얘네가 그대로 있을지 찾으면 되죠. 그래서 1, 2, 3, 4 증가율을 보는데 어떨 것 같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애들 간에 역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나마 후보는 이거예요. 행정이랑 교육. 그쵸? 나머지는 사이즈가 너무 달라. 행정이랑 교육을 보면은 행정이 지금이 크긴 한데 지금 큰 값이긴 한데 이게 증가율이 높으니까 이 대충 사이즈부터 봐야 돼요. 증가율이 더 높으니까 역전돼서 커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 비교를 어떻게 해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거는 10% 차이 나는데 이거는 차이가 10%가 안 나요. 그래서 역전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선생님 10.5에서 12.9, 10% 이상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가 아니라 여기 1을 더해주는 개념으로 봐야 돼. 이걸 엄밀히 수리적으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77.9분의 행정이죠. 1.129 대 그 다음에 70.9분의
이렇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1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퍼센트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10%가 아니라 2%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배율이랑 이 배율을 비교하는 그냥 분수 비교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분수로 만들지 말고 그냥 직관으로 생각한 거지. 여기서는 10% 차이 나는데 여기서는 2%밖에 차이가 안 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 2020년 예산액 상위 1위에서 5위 분야 방금 전에 그 5개 중에 전년 대비 예산 증가폭이 두 번째로 큰 분야는 행정이다. 이건 어때요? 증가폭이 제일 큰 애는 예일 거예요. 왜냐? 지금 사이즈도 제일 큰데 증가율도 아주 커요. 뭐 얘네들이 조금 더 큰 애들이 있는데 별로 사이즈 차이가 안 나잖아. 그 사이즈 차이는 어떻게 알아요? 이 비율이랑 이걸 바로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율의 배율로 바로 비교하면 돼. 아까처럼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전기값이 A고 이게 X% 증가해서 B가 됐다 칩시다. 근데 증가폭은 어떻게 구해요? B-A로 구하는 거잖아요. B-A는 얼마예요? X 곱하기 A인 거야. 맞죠? 이번에는 X가 증가율인데 거의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전기값이랑 증가율 이거 두 개가 대등하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대등한 배율로. 그러니까 이 증가율을 그대로 배율로 보면 된다 하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도 후보는 행정이랑 교육이죠. 근데 일단 대충 봤을 땐 그렇죠. 행정이랑 교육인데 이번에 어떻다? 행정이 후기값도 크고 증가율도 크기 때문에 당연히 컸을 수밖에 없다. 증가폭이 컸을 수밖에 없다. 교육에 비해서. 두 번째로 크다. 자, 리을 2020년 보건복지 노동 분야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하였다. 어떻게 해요? 전년에 보건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 예산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보건 전체 이게 전년도 값이었다면 이게 비중이죠. 이게 전년도 값이었다면 전체 값은 어때요? 10.3% 증가했어요. 보건값은 얼마 증가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보건복지노동 12.1% 증가했어요. 그럼 이 비중은 얼마나 증가한 거예요? 이거 대비 이거 배율을 보면 되죠. 이거 대비 이거 배율. 이거 대비 이거 배율이 몇 퍼센트 증가했느냐? 그러면은 2% 이상 증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어떻게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거 뒤에 두 개 숫자만 보면 되잖아. 18 증가했죠. 18. 1이 넘는 수에서 2가 안 되는 18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2% 안 되게 증가했다. 틀렸다. 자, 넘어갈게요. 30번은 어렵지 않아요. 그쵸? 넘어갈게요. 31번. 뭐 복잡한데 풀만해요. 생각보다. 32번 풀게요. 다른 건 괜찮고 이것도 뭐 제가 그렇게 드릴 말씀이 많지 않아요. 해설에 잘 적혀 있는 것 같아요. (33번도) 괜찮고 4번, 5번, 6번 다 제가 드릴 말씀이 그렇게 없어요. 35번을 36번을 해볼까요? 여기에서 생각할 만한 부분은 이거예요. 2번 같은 경우에 시간 대비 수입이 가장 큰 일감. 이건 어때요? 시간 대비 수입이 가장, 이것도 이제 전체 분량이 영어랑 한글로 쪼개진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글 대비 전체에서 영어의 비율이 아니라 한글 대비 영어의 비율이 나와 있다는 거. 이런 게 포인트적인 부분, 아이디어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뭐가 뭘로 쪼개져 있는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까 그 용액, 용질 하는 것처럼 이 문제도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고 괜찮은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 대비 수입이 가장 큰 일감은 F 대화이다. 이건 어때요? 시간 대비 수입은 있어요. 근데 시간은 이거 가지고 이걸로 도출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구할 거예요? 뭐 어떻게 구할 수 있지만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충 일단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단 영어 한글 비율이 중요한 거지. 근데 중요하지만 엄청 차이 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결국
분량이 많을수록 시간은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비 이걸로 일단 보는 거야. 5,700 대기 8만의 비율로. 그럼 누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 분량 대비 수입으로 봤을 땐 누가 제일 커요? D가 제일 크잖아. 일단 D가 바로 보이잖아요, 눈에. 그래서 일단 D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대충 보는 거야. 대충 보는 게 뭐냐면 분량으로 보라는 얘기죠. 분량으로 보면 D가 더 커. 이거 50% 증가했잖아. 50% 증가했는데 이거 얼마 증가 안 했어. 그러면 웬만하면 D가 시간 대비 수입이 클 텐데 언제 그게 역전될 수가 있어요? 영어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D가 영어 비율이 유독 높으면 그렇게 돼. 근데 어때요, 지금? 유독 높은 정도는 아니에요. 이 50%를 뒤집을 만큼 영어 비율이 엄청 높은 정도는 아니야. 영어가 높다 해도 영어가 느리다고 해서 한글이랑 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쉽게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표에 주어진 일을 2시간 내에 모두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걸 다 영한을 바꾸고 막 한 다음에 이걸 2시간이 넘는지 판단하는 너무 어려운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2시간 동안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시간 120분이잖아요. 한글은 분당 200자치니까 이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24,000이잖아. 한글의 경우에 그런 거고, 영어라면 올 영어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2시간 120분 동안 150해서 18,000개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사이에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게 이거 두 개 비율이니까. 근데 이것도 하면 어때요? 더해보면은 너무 안 돼요. 안 됐던 것 같아요. 너무 넘었던 것 같아. 너무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24,000을 너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전부 한글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렇게 일단 대충 생각하는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본다. 생각보다는 쉽게 풀리죠. 이렇게 대충 해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강연지 교육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강연을 4번 하는 것, 이걸 4번 하는 거, 지교육을 2번 하는 거, 지교육을 2번 하는 거.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일단 분량을 먼저 보고 이건 16,000이고 이건 18,400이잖아요. 19,200이잖아요. 맞죠? 4830이니까. 19,200이고 이건 16,000. 이게 훨씬 양이 많아요. 그 다음에 영한 비율을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 일단 쉽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는 어떨까 하고 한번 사고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사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쉽게 생각을 했을 때 해결돼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확률적 가능성을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게 유리한 방식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엄격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면 어때요? 비강연 4번, 지교육 2번. 이게 훨씬 큰데 4번 하는 게 당연히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데 혹시 얘가 영어 비율이 유독 높으면 시간이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보니까 영어 비율이 어때요? 비강연이 오히려 더 높아요. 그럼 생각할 필요도 없죠.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 일인데 안 그래도 직관적으로 이런 거야.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 일인데 영타 비율도 높아서 더 오래 걸리게 돼 있다. 그쵸? 네, 5번을 풀어보면 D수업의 영어 타자 수는 이면담 영어 타자 수의 4배 이상이다. D수업 이면담 이걸 판단하라는 건데 전체 타자 수와 똑같으니까 비율만 보면 되죠. 83.3, 16.7 이거 보면 감 잡히죠. 6분의 1. 그러니까 뭐예요? 영어 한영 비율이 지금 영어가 한글에 대비 6분의 5란 얘기예요. 그럼 전체가 11일 때 영어가 5란 얘기잖아. 맞죠? 맞죠? 한글이 그만큼 더 많다는 얘기니까 6분의 5. 그리고 전체가 6, 5 다음에 11이니까 11분의 5고 밑에 거는 10%니까 1대 10이란 얘기예요. 한글이랑 영어가. 그래서 11분의 1일 거란 얘기죠. 그 5배, 딱 5배 구조를 넣을 거란 거 알 수 있다. 4배 이상이죠.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39번 풀어볼게요. 2020년에 고급 디자이너와 초급 디자이너의 1임금 단가 격차가 가장 작은 분야는 시각 디자인이다. 고급 디자이너랑 초급 디자이너. 고급 디자이너랑 초급 디자이너의 1임금 단가 격차. 어때요? 2020년 이걸 봐야 되구나. 고급 디자이너랑 초급 디자이너 격차. 이거를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세요. 이게 훨씬 유리해요. 나중에는. 이게 많이 줄었는지 이게 많이 줄었는지 이해되죠? 이건 어때요? 많이 늘었으니까 차이가 늘어났겠죠? 이쪽으로 올 때는 어때요? 혹은 이쪽으로 갈 때는 이쪽은 뭐 한 위로 한 30 정도 더 증가했고 이쪽은 30 훨씬 안 되잖아. 9 정도밖에 증가했죠. 그럼 이쪽으로 차이 크죠? 이쪽으로 차이 줄었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2번 서비스 디자인 분야의 특급 디자이너에게 15일이 필요한 일감을 맡긴다면 19년에 비해 20년에 50만 원 이상의 그걸 더 지불해야 된다? 어때요? 똑같이 15를 맡기는데 서비스 디자인 분야의 특급 디자이너래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잖아요. 19년, 20년. 똑같이 15일 일감 맡기는 게 곱하기 15. 한마디로 차이에 15를 곱하면 되죠? 그럼 50 이상인지. 차이가 얼마예요? 대충 하세요. 35 이상 나는 순간 이거는 곱하기 15, 1.5배 했을 때 50, 수배상 50 이상 나는 거예요. 35 이상에 곱하기 1.5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배열을. 맞죠? 17.5, 50 넘어가잖아요. 그쵸?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총괄 디자이너에게 3. 2019년에 실시간에 필요한 일, 초급 디자이너에게는 5시간이 걸린다면 같은 일을 할 때 비용 3 곱하기 5. 이 곱셈 비교하면 되죠. 이쪽은 3분의 2. 이쪽으로 올라간 건 넘는지 안 넘는지. 11, 2니까 3분의 2 넘겠네요. 그쵸? 이거는 3분의 1 하면 5x밖에 안 되니까 1, 1까지 안 올라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된다. 자, 나머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자, 오늘도 해설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이렇게 리뷰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 잘 채워가서 실전도 잘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